네, 건강매거진 일부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치과 보철 전문의 정유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치통이 있거나 할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약을 먹으면서 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 좀 많죠. 네, 치과 관련 질환을 감기처럼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약을 먹는 정도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치과 관련 질환은 절대 스스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경우 이러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면 네, 나중에 좀 정말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발치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아를 발치하게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치하게 되면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치아를 발치한 이후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을까요? 네. 네. 치아가 빠진 채로 방치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치아가 사진이 빠지고 네. 나면 왼쪽 사진처럼 반대편 치아가 정출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려온 치아 주위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어 충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빠진 치아 앞뒤의 치아가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쪽으로 칫솔질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잇몸이 나빠져서 결국 치아가 하나 빠졌는데 여러 치아 점점 악순환이 진행되어 여러 치아가 빠지게 되는 엄청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아가 하나가 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 빠진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게 네. 되는군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빠졌을 때 보통 그 치료하시는 거 가장 저희가 쉽게 접하는 게 임플란트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아프고 걱정도 되고 네. 하니까 좀 이거 역시 미루는 분들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 환자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네. 임플란트를 하면 아픈가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절개를 통해 누구나 안 아프고 빠르게 임플란트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것이 있어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요? 네.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 네. 주시죠. 네. 예.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네. 이런 3D 컴퓨터 모의 수술 후에 최상의 시술 방법을 결정을 하고 무절개 시술을 통해 적은 통증만으로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최첨단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딱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술 과정 한번 VCR 보면서 설명을 더 네, 들으면 영상을 도움이 될 직접 것 보시면 좀 같아요.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처럼 먼저 CT를 촬영하고 구강을 스캔하게 됩니다. 네네. 네, 뼈와 잇몸 데이터를 합쳐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을 합니다. 환자 구강과 스캔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과정을 통해 가상 수술을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술 유도 장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네, 수술 유도 장치고요. 예. 네, 수술 유도 장치를 저렇게 3D 프린터나 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수술을 하는 네. 과정이고요. 네네. 네, 무절개를 심고 바로 임시 보철을 끼워준 사진입니다. 수술 전 디자인, 네. 네, 수술 후 결과입니다. 정확히 아.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네. 모의로 한 건데 일치가 정확하게 네, 되네요. 네. 네. 디자인과 나중에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로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을 네. 지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그럼 정리를 쭉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 보면서 네, 역시 그림 설명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절개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붓기와 출혈이 거의 없어 염증 및 감염의 위험이 적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절개하지 네, 않는군요. 네. 예. 그에 반해 일반 임플란트 시술 같은 네. 경우에는 출혈과 붓기가 동반되고 네.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오른쪽 사진처럼 무절개 시술에 비해 염증 및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무절개 시술과 일반 절개 시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적다는 거, 출혈도 네. 없다는 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좀 단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으로 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네. 주시죠. 예.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출혈 및 붓기가 거의 없어 회복이 네. 빨라 전체 치료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한 시술 전 임시 보철이 미리 제작이 되므로 당일날 바로 임시 보철을 저렇게 끼워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당일에 바로 낄 수가 있군요. 예. 다음 사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에는 3D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 신경 및 골 조직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한 식립 경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의 수술이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부작용을 적게 해준다는 점.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02-6676-0124번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 모시고 치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님도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네. 네. 네, 방송에 보니까 그 무절개 임플란트에 관한 동영상이 나왔는데, 아, 예. 예, 그게 절개를 하지 않고 무절개로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그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 아,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아, 전화 잘 주셨어요. 걱정이 많이 되시나 네, 봐요. 많은 환자분들이 네. 과연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뼈를 보지 않고 심는데도 과연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본을 뜬다거나 하게 되면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술식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T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강을 스캔하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적어져 0.9도 이내로 안전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무절개 임플란트 하는 치과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무절개 임플란트 하는 병원에 찾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네, 일단 아직 무절개 임플란트는 많이 대중화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병원들이 하고 있는지를 일단 가까운 병원에서부터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뼈가 좀 얇은 경우에 보통 시술이 어렵다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사진을 보면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진처럼 뼈가 얇은 경우에 이제 비교를 한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시술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의 잇몸뼈 상태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네. 이 두 경우 모두 식립 후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 예. 왼쪽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였습니다. 왼쪽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하고 심었기 때문에 피가 아무래도 많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많이 녹아 내려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에 반해 오른쪽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혈류가 잘 공급이 되어 오른쪽 그림처럼 안정적인 뼈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얇은 뼈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후에 찍은 건데 정말 좀 뼈가 많이 녹아내린 네. 게 딱 보이네요, 네. 확연하게. 자,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저희가 참고하라고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진 역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입니다. 치료 사례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이용하여 네. 누구나 아프지 않고 빠르게 임플란트 시술을 행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래 방치되어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셨습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복잡한 뼈 이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뼈를 넘어서지 않게 잘 식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네. 또한 환자분 같은 경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왼쪽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 보시더니 너무 편안하고 아프지 않아요. 아. 그러시면서 오른쪽까지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셨던 사례입니다. 아. 이처럼 무절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충증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무서움도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통증이 그렇죠. 확실히 감소하는 면을 좀 볼 네. 수가 있네요. 다음 사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잇몸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료를 한 사례인데요. 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음. 재봤자 한 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뼈 이식을 한 후에 6개월이나 아니면 4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저렇게 얇은 뼈인데도 정확한 위치에 가운데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뼈를 넘어서지 않게 안전하게 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아까 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몇 mm 정도인가요? 네, 보통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양쪽으로 뼈가 조금 있어야 피가 공급되기 때문에 네. 뼈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바깥쪽에 1.5mm에서 한 2mm 정도의 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하게 되면 혈류 공급이 좋기 때문에 골 흡수가 훨씬 적어져 저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나는 좀 뼈가 얇아서 못해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좀 한심 좀 네. 안도 한숨을 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사진도 볼게요. 이번에는 앞니가 좀 상실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경우도 한번 사진 보고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앞니가 상실된 경우였는데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미리 만들어둔 임시 보초를 네. 바로 껴드릴 수 있습니다.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미리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두었다가 수술한 즉시 바로 임시 보철을 끼우고 더군다나 큰 장점은 미리 정확하게 이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 금방 편하게 저런 걸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본 그런 모의로 한 그 시행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사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연세가 97이신데요. 네. 90이 넘으셨네요. 예, 양쪽 어금니가 없으셔가지고 네, 네. 네. 드시는 걸 전혀 못 드시거든요. 아유. 예. 근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 네. 일단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혹시 틀니를 과거에 끼셨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건 없고 네.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빠질 때 세균감 몇 개가 우르르 그냥 같이 막 빠져버리시더라고요. 아유, 잇몸이 안 좋으셔서 빠지셨나 보네요. 예, 예. 네. 네, 잇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일단 환자분들을 직접 보고 제가 사진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건 네. 없어요. 그럼 몸이 건강하시면 뭐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 그 작은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사이에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여서 임플란트 이용 틀니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머님보다 더 오히려 치아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도 뭐 틀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더불어서 하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 틀니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겁니다. 너무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치과 방문하시면 아마 치료가 가능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틀니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끝에 뭐 이렇게 작게 뿌리만 남은 거 그걸 제거를 하고 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른 치과에서요. 네.
네, 근데 한번 그걸 뭐 뿌리가 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뿌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빼는 게 필요한데요.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전신 질환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건강하시다면 뭐 필요하다면 뭐 내과랑 협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치료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궁금증 계속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 이빨을 네. 지금 뺀 지가 네. 치과에서 뺀 지가 한 2달 됐거든요. 아, 네네. 2달 정도 되셨어요? 네. 예, 저 병원에서 뺐는데 네. 강북 삼성병원에서 뺐는데 아, 아, 네, 예, 병원 네. 말씀을 근데 그 말씀해 주시기 빼고 나서 바라고요. 몇 개월 있어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요? 네. 아,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 언제 임플란트를 심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흔히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일단 뭐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뽑은 게 아니라면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근데 뼈가 너무 병원에- 예. 예.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병원 말씀은 주시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 제가 네. 치료받은 거를 예, 예. 네. 치료받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방송 중에 네, 병원 네. 말씀은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네. 그걸 지금 거기서는 6개월을 기다렸다가 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뼈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뭐 6개월이지만 중간중간에 1달 단위로 체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사람마다 좀 아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진단을 해서 그 전에도 임플란트가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한 대씩만 하는 건가요? 그게? 하나씩 어금니가 다 빠졌는데, 네. 네. 우아래로 어금니가 다 빠졌는데 한 대만 하는 건가요? 예를 아. 들어서 우아래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치아가 어디가 얼마나 빠지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금니가 다 네. 빠졌어요. 어금니를 다 하나도 뺐어요. 없으세요? 예, 네. 예. 뭐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불편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하는데요. 보통 예, 아래쪽이랑 위쪽을 같이 하시게 되면 또 많이 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일반적인 예. 경우라면 조금 나눠서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우아래로 다 빠졌는데 어금니가요. 네.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아래만 하게 되면 양쪽 아래만 우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양쪽 그럼- 어금니 그 끝에 네. 거기만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네. 하나요? 예. 그러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요. 네. 네. 그걸 뭐도 물어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네, 드리겠고. 저희가 전화는 방송 끝난 후에 더 자세하게 상담해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전화를 예.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전화 주신 분 중에도 그 어머니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임플란트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가능하실까 예, 걱정이 돼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네.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과연 임플란트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충분히 임플란트가 보통은 가능합니다. 아, 뭐 그렇군요. 혈압이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약물을 중단한 후에 어느 정도 후에 시술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치아를 뽑을 수 있을 정도라면 임플란트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치료 사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76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굉장히 고령에다가 고혈압도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뇌경색도 있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고민이 엄청 많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신 질환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는데 뭐 과거에 다른 치과에 가셨는데 조금 치료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도 듣고 오셨던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런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서
붓지 않고 출혈 없이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좀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신 질환이 있다고 모두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과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과와 협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안전하게 심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많이 음식을 또 씹어야 건강해지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면에서 걱정 네. 많으셨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사진 더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또 다음 사진을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경우는 무절개 시술이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복잡한 뼈 이식이 필요하고 잇몸을 절개해야 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치과 의사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안에 묻혀 있어서 치아를 수술로 제거를 하고 복잡한 뼈 이식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복잡한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게 일단은 한쪽 뼈가 단단하고 한쪽 뼈가 무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임플란트가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식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게 예. 너무 심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놓고도 치아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복잡한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심었고요. 오른쪽 사진과 같은 경우가 이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4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네네. 임플란트 바깥쪽으로 뼈가 안전하게 충분히 많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 무절개 수술에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렇게 네. 사용이 되는 건 아니네요. 좀 네. 다양하게 사용이 되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내비게이션의 그 임플란트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아마 이제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마음을 약간 놓으실 것 같은데요.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사례 사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잘못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위 내시경을 하시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아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 하셨는데요. 사진을 찍어본 결과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임플란트가 방향이 굉장히 잘못돼서 저기에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과거에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었다면 이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심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식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다음 사진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심게 된 사례입니다. 앞니 쪽이 보철물이 오래되셨었는데요. 밑으로 네. 충치가 굉장히 심하셔서 안 좋은 치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발치를 하고 왼쪽 사진처럼 수술 유도 장치를 끼우고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오른쪽 사진처럼 수술 당일 임시 보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예. 그다음 세 번째 사진처럼 이제 디지털 보철이라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본을 뜨지 않고 디지털 스캔을 이용하여 네 번째 사진처럼 최종 보철을 올려드린 사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시술 사례 쭉 살펴봤고요. 그럼 또 이제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6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버님이 올해 76이세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틀니를 하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병원을 가보면 네. 왜 아랫니는 괜찮다고 하는데 윗니가 네. 뭐 이렇게 뼈가 약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고령이시고 그래도 네. 뭐 전혀 그 불편함이 없이 네. 좀 틀니가 됐던 아니면 임플란트가 됐던 네.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아버님이 치아가 위쪽이 아예 없으신가요? 아니면 네. 내지는 2개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있으신가요? 네네. 혹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일단 치아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런 네. 치아를 걸어서 틀니를 만드시기는 좀 힘드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오히려 네. 전체 틀니를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러나 네. 전체 틀니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도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 사이는 뭐 공기주머니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경우에는
진단을 하면 좀 뼈가 네.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식립을 네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네. 뭐 4개나 이런 식으로 조금 심어서 네.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게 되면 네. 뭐 기존 틀니에 비해서 훨씬 편안하게 진료가 가능하시니까 한번 네.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른들이 하셔도 똑같은 윈디를 하더라도 뼈가 네. 두꺼운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한다는 얘기죠? 네, CT로 진단을 미리 하고 최적의 잇몸뼈 상태를 찾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뼈가 안 좋으신 경우에도.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심리적으로 많이 연대시다 드시다 보니까 네. 그게 아프다 아니면은 정말 이게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른들은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 이제 걱정이고 네. 이제 연세 때문에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근데 연세가 76세인데도 가능하실까요? 뭐 76세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렸었는데 뭐 더 많이 뭐 90세 되시는 분들도 네. 무절개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출혈이 없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없게 안전하게 좀 심으실 수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뭐 어머님이 뭐 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게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심을 네. 수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다름 아니고 네. 내가 50대 초반인데요. 네, 네. 네. 그 틀니를 아들로 다 하고 있는데 아, 네. 그 틀니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잇몸에 통증이 많이 오고 네. 네. 그리고 잇몸이 거의 뭐 없다 뭐 사가지고 아.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아유,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어떤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치아가 지금 하나도 없으신 상태이십니까? 예예. 아, 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도 예. 아래쪽 예를 들어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하고 작은 어금니 사이 쪽 보시면 그쪽에는 뼈가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뼈가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쪽까지 다 흡수되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어서 아래쪽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임플란트 틀니가 아니더라도 전체 틀니를 잘 만들게 되면 입천장이 넓다 보니까 붙어있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전체 틀니로 그냥 진행을 하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틀니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뭐 접착제를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조금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금니 그 밑에 부분에 양쪽에 네. 한 개씩만 임플란트 하면 되겠습니까? 임플란트 이제 이용한 그 틀니를 하시게 되면 어디에 심으셔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보통 생각하시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양쪽 송곳니 있는 부분, 아래쪽 그 세 번째 송곳니 있는 부분, 그 부분쯤에 심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정도를 거기에 심고 그런 똑딱 단추 같은 거를 달아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게 임플란트가 끝나고 틀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틀니를 치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가 아무는 거를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라면 한 2달여 정도면 충분히 치료가 끝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뭐 통증 같은 거는 없겠습니까? 통증이 일단은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 예. 아래쪽 같은 경우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 만약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야 된다면 아래쪽 잇몸을 굉장히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열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붓기도 심하고 아프고 불편하신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구멍만 뚫어서 심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으시고요. 또 특히나 아래쪽 같은 경우는 또 혀 있는 쪽으로 아래 앞니 혀 있는 쪽으로도 위험한 구조물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피해서 안전하게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치아 건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있는데요. 갑자기 또 채널을 보신 분들은 네. 좀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특징이랑 저희 앞에 이야기했던 거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디지털 내비게이션 보통 그 무절개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다른 네. 곳에도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같은 네. 경우는 수술 전에 미리 진단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미리 정확한 설계를 통해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기 때문에 무절개를 이렇게 잇몸을 찢지 않고 무절개가 가능하여 통증이 없는 게 장점인데요. 네. 꼭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이 심다 보니까 의사의 손 감각만 믿고 심다 보면 임플란트가 틀어지기도 하고 미끌리기도 하고 잘못된 네. 방향으로 심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진단을 하니까 그런 사람의 그런 실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잇몸 절개를 하고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물론 저도 정확히 심을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네. 이용하여서 정확하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도 적고 뭐 붓기나 출혈도 적고 무엇보다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좀 내원의 수가 좀 적을 수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제 치료 사례 보면서 저희 또 설명 더 들어볼게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잠시만. 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 좀 오늘 많이 좀 네.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례 네. 보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요. 함께 네, 볼게요. 사례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전화 오셨던 환자분이랑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까 치아가 아예 없으셔서 이제 아래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2개 심으시는데 뭐 뼈가 굉장히 오랫동안 없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얇아지거나 굉장히 뼈가 없는 분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래 앞니 쪽 그 임플란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예, 예. 임플란트 안쪽으로 혀 있는 쪽으로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 거기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쪽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동맥 같은 그 동맥 그런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런 혈관이 터지게 되면 네. 출혈도 굉장히 많이 되지만 그러겠네요. 출혈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목 밑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막아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 그래요? 일어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래 앞니 잇몸뼈가 매우 얇은 경우셨는데요. 잇몸이 매우 안 좋아서 아래 치아 4개가 앞니 치아 4개가 흔들리셔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아를 뽑고 나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임시 보초를 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복잡한 뼈 이식 없이 있는 뼈를 충분히 이용하여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뼈가 굉장히 얇은 분들은 확실히 좀 고민이 더 많이 되시고 상담하실 때도 더 많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험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같은 경우인가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무치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네. 치아가 하나라도 있으시면 그쪽 부분에 그쪽에 임플란트를 심으셔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치아가 하나만 있다면 네. 임플란트를 뭐 반대편에 2개를 심는다거나 하여서 사진을 보면서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이런 비슷한 경우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셨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뭐 7년 전에 원래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셨는데 네. 뭐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면 부작용도 많고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서 치료를 계속 미루셨다가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오셨던 사례인데요. 위쪽 같은 경우는 전체 틀니로 진행을 하고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2개를 추가로 심어가지고 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면서 임플란트 또 보험 틀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여서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처럼 뭐 네. 보험 임플란트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있죠. 네, 굉장히 보험 혜택 받는 거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보면 설명 듣겠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의 사례신데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틀니를 보통 안 끼시게 되면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잇몸이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입술이 쭈글쭈글해지고 고양이 굉장히 주름이라고 하는 그런 네, 좀 그렇군요. 약간 심미적이지 못한 부분이 네. 있으셨는데 저희 그 임플란트 보험 틀니를 받으신 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밝은 미소를 좀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웃으실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좀 네. 효과를 볼 수가 있군요.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하겠습니다. 026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네. 네, 저희 22살짜리, 지금은 23살이고요. 네. 아, 네. 딸내미가 21살 때 양쪽에 이를 2개를 발치를 했어요. 네네. 어디 쪽 치아를 혹시 발치하셨습니까? 약간 이제 어금니 쪽은 아니고 중간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 어금니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러 치료 받으러 가라면 그냥 안 가요. 무서워서 이게 마취가 네. 안 돼서 네. 그래서 이게 그걸 하면 지금 네. 이게 통증은 없는지. 네, 통증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그냥 마취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취를 네. 하고 작은 구멍만 뚫기 때문에 그냥 주사를 네. 맞으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런 비슷한 네.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좌우로 네네. 2개씩 작은 어금니 쪽이 없으셨는데 네, 왼쪽을 받아보시더니 너무 편하시고 괜찮으셔가지고 반대편도 네. 심으셨던 경우거든요. 아, 그분 같은 경우도 네. 4개를 심는데 걸린 네. 시간이 하나당 10분씩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많이 힘들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나빠지시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냥 네. 가서 막바로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충분히 진단하고 네.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바로 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진단을 한 후에 심기 때문에 첫 내원시에 진단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 네, 네, 어머님의 감사합니다. 그 따님 사랑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임플란트 수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의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네.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네. 기부스를 하는 이유가 이게 뼈가 붙으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2달 정도는 되도록이면 혀로 만져보시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또한 임플란트 주의점으로 가장 큰 거는 임플란트라고 이게 염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임플란트 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하겠습니다. 026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가 지금 한 5개 빠져 있거든요. 네. 어디 쪽이 근데- 빠지셨습니까? 예? 어금니요. 네, 어금니요. 네. 네. 예, 우아래 2개, 3개 이렇게 빠졌는데 아유, 양쪽으로. 네. 근데 그걸 뭐 한두 개만 해도 되나요? 아. 임플란트? 다 해야 돼요? 네. 안 그래도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치아 치료를 할 때 브릿지라고 하는데 뭐 가운데 치아가 빠진 경우에 양쪽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 3개 브릿지라고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가운데는 가짜 치아를 달아서 길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실 수 있고요. 틀리같이요? 네, 틀리같이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치아가 3개 빠졌다면 2개를 심고 가운데는 가짜 치아를 다는 식으로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미리 사전 계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앞니가 뭐 예를 들어 6개가 없는데 6개를 다 심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네. 송곳니 부분에 하나씩만 심어도 6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하면 임플란트 숫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하에 뭐 임플란트 숫자를 충분히 줄여서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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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점 그리고요. 있으신가요? 네. 예. 이를 이렇게
올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네. 이빨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잇몸하고 이 사이에 왜 이렇게 부식된 거 있죠 왜? 아, 충치가 생기셨나요? 아니요 충치가 아니고 이를 잘못 닦는 방법 때문에 아, 치아가 패이셨나 보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치아가 패이신 경우에는 많이 패였어요 양쪽으로. 아유, 그러시구나. 이게 너무 많이 패이시게 되면 시설 방법이 네. 나빠서 그렇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씹는 힘이 강하시거나 그러면 아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치아가 이렇게 휘다 보니까 목 부분에서 터져 나가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씹는 것도 너무 단단한 거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그런 게 더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또 너무 네. 많이 이렇게 패이게 되면 치아가 부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금 막아서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 보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네. 그 때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 레진 치료라고 보험이 되지 않는 조금 단단한 재료가 있고 또 예. 보험이 되는 또 GI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뭐 상담 후에 뭐 환자분 상황에 맞게 뭐 보호를 하시게 되면 치아가 더 닳아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빠른 치료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떼우면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단은 네. 자기 치아도 떨어져 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단단한 걸 계속 드신다거나 뭐 칫솔질을 세게 하시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 치아가 망가지는 것보다 그런 걸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좀 떼우시는 게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반쪽이 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치아가 반쪽이 나시게 되면 두 개나 반쪽이 네. 나갔어요. 네, 뭐 목이 사이에. 부러지신 겁니까? 아니면 뭐 세로로 부러지신 겁니까? 그 세로로 부러졌죠. 아, 세로로요. 세로로 부러진 경우에 가로로 네, 부러진 거였네요. 가로로. 가로로요. 예, 가로로 네. 부러진 경우에는 너무 깊지만 잇몸에서 그러니까 뚝 네, 떨어진 거죠. 너무 깊지만 않다면 기둥을 세우고 치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 진단을 하시면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네. 예.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아마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시술할 때 좀 주의점이 있으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 시술할 때 보통 네. 뭐 가격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보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하게 식립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꼼꼼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바람직하고 환자분들이 나중에 탈이 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금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연치아 대치치료법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보철 전문의 정윤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미거치 1부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 전화 주시고요. 2부에서 또 알찬 정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